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11월 4일 부의 4분면에서 인베스터의 영역은 필수적이다 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지수는 3대 지수가 모두 또 역시는 역시죠.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뉴욕 마감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준 11월 말부터 테이퍼링 시작한다. 금리 인상은 인내심 가질 거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조금 기다리겠다는 거죠. 연준이 드디어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적인 행동을 시작했다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슈로 인한 돈풀기 모드에서 이제는 좀 조절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미 시장에 누차 언론 플레이로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악영향은 좀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인플레에 대해서는 정말 교묘하게 일시적이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일시적인 인플레다라는 표현보다는 일시적인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레라고 표현하면서 비둘기적 스탠스를 기대하던 사람들의 욕망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었고요. 동시에 좀 매파적인 내용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도 예상한다라는 문장으로 인해서 나름의 의미를 주는 영리함을 보였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어찌됐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테이퍼링은 하겠지만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다. 고용시장의 활성화가 훨씬 먼저기 때문에 아직은 멀었다. 금리 인상은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발표를 해주면서 시장의 랠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시켰다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파월. 금리 인상에 인내심 가질 것. 시장은 비둘기파적 테이퍼링이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덕분에 증시도 12월에 산타 랠리를 기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실적에 춤추는 주가. 리프트 8% 상승. 게임 출시 연기 소식에 액티비전 블리자드죠, 14% 떨어졌습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투명성을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주가도 좋고요.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도 안 좋아야 사실 납득이 되는 거죠. 납득이. 그런데 미국은 이런 동조화가 꽤나 비례해서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명성이라 볼 수 있겠죠. 그에 반해 우리의 국장 코스피,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실적이 최고치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악이고요. 오죽하면 전문가들의 의견 듣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삼전은 늘 실적이 최고치일 때 미래 전망에 대한 우려가 끼어서 주가가 안 좋았다. 반면에 실적이 부진할 때는 주가가 오히려 좋았다. 그러니까 삼전 실적이 안 좋을 때 사자. 이런 얘기 하시던데 미국 같으면 좀 납득이 안 되죠. 어쨌든 참 실적과는 반대로 가는 이런 청개구리 같은 모습에 삼전의 주주로서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날은 리프트, 액티비전, 배드베스 앤 비욘드 같은 종목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것은 물론 좋은 실적에 바탕하고 있죠.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평가액은 4,774만 7천원 정도 되어가고 있고 수익률은 14%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을 열심히 담다 보니까 이제 넘버 2의 자리까지 올라온 것이 보입니다. 디즈니도 좀 더 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고요. 비아콤 CBS는 여전히 좀 횡보하는 추세여서 좀 답답함을 사실 좀 느낍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보잉 1만원, 스타벅스 1만원, 디즈니 1만원, 페이스북 10만원, 스퀘어 1만원, AT&T 2만원, 파이자 1만원, 비자 2만원, 캐터필러 1만원, 총 20만원 매수했습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정확하게는 한 유통사에서 MD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MD는 머천다이저의 약자인데요. 상품 기획을 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회사의 부속품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업의 부속의 하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매월 받는 월급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열심히 일을 하고 퇴직까지는 먼 나이지만 월급이 제 삶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월급을 못 받게 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정말 이제는 유명해진 책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 보면 돈을 버는 구조의 4분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EBSI라고 해서 나눠놔서 왼쪽 위는 employee, 봉급 생활자, 근로소득을 말하는 거고요. S는 self employed, 자기가 스스로 고용한, 그러니까
전문직을 말하는 겁니다. 자영업자 전문직을 말하는 것이고요. B는 비즈니스 오너, 사업가, I는 인베스터, 투자가의 영역. 그러니까 돈을 버는 구조는 이렇게 네 가지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근로소득이 중요한 E와 S의 영역에서 B와 I 쪽으로 넘어가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 경우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이미 근로자, 엠플로이의 영역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취업할 때는 이것도 너무 감사했죠. 많은 구직자들이 뭐 신기한 게 구직을 위해서 이제 취준생일 때 면접 볼 때는 회사에 정말 충성을 맹세합니다. 무엇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모드죠. 그러다가 취직하고 한두 달만 지나도 이거 뭐 내가 꿈꾸던 일이 맞나? 인생이 뭐 이렇게 재미가 없지. 나 같은 인재는 여기에 있을 게 아니야. 이렇게 있을 순 없어. 뭐 이런 소리들을 하죠. 월급도 작단 얘기하고요. 참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뀝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할아버지가 마지막 화에 이렇게 말하시죠. 자네 아직도 사람을 믿나? 라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미 E에 해당하는 저로선 S에 넘어가는 건 사실 좀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넘어가기도 사실 거의 사실 불가능하겠고요. S에 해당하는 셀프 임플로이 영역은 전문가의 영역은 의사, 변호사와 같은 것들인데 이것은 라이센스가 필요하죠. 지금 나이에 그걸 따자고 공부하기는 좀 어렵겠죠, 솔직히.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MD 업무로서 전문가가 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래도 의사나 변호사와에 비하면 좀 전문성의 수준이나 활용도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저처럼 많은 보통의 직장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B나 I의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쵸?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B의 영역은 점선으로 표시했습니다. 요 B의 영역은 띵띵띵띵띵 표시했죠. 네.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영역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 회사를 다니며 사업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희생이 필요한 법이죠.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사업가로 변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자본과 돈, 아이디어가 필요한 법입니다. 요즘엔 최근에 무자본 창업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부동산의 영역도 똑같아요. 싼 부동산은 싼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싼 부동산도 사봤고 비싼 부동산도 사봤지만 왜 더욱이 최근에는 이제 똘똘한 부동산이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은 정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자본 창업이 말처럼 정말 쉽지가 않고요. 실제로 창업을 했을 때 실패한 통계적 확률이 있는데 내가 한다고 해서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객관적인 인식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 확률을 고려했을 때 과연 그 실패 확률을 피해서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내가 해도 어차피 그 확률에 수렴하게 되면 역시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I의 영역, 인베스트의 영역으로 넘어오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넘어와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넘어와 계시면서도 넘어올 줄도 모르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주식 및 부동산 투자라 볼 수 있습니다. 인베스터라고 하면 대단한 피터 린치, 워런 버핏 이런 투자의 전문가, 레전드가 되어야지 진정한 인베스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도 내 삶의 일정 부분의 근로소득을 투자소득으로 치환시키려는 노력과 시도를 하시는 것만으로 I의 영역에 계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능하다면 B의 영역에서 도전과 노력을 해보시는 게 부자가 될 가능성을 높여주겠지만, 그러니까 사업을 해보시는 게 정말로 큰 수입을 벌 기회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의 리스크가 크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I의 영역, 인베스터의 영역은 정말 손쉽게 다가설 수 있어요. 우리가 주식 한 주 사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부동산은 물론 일정 금액의 종잣돈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주식의 영역으로 보자면 정말 쉽게 살 수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리츠 주식들도 있잖아요. 미국으로 표현하면 리얼티 인컴 같은 주식 보면 10만 원 안짝으로 한 주를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영역은 지금은 뭐 가뜩이나 예금 금리도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투자의 시대가 열렸다고 봐야 됩니다. 이 리스크를 감당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우리의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이 다 리스크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버스를 타고 뭐 택시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하는 것도 전부 리스크에 노출돼 있죠. 음식을 사 먹고 하는 것도 어쨌든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거고요. 안 좋은 것들이 껴있을 수도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위험 사회에서 리스크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에 있어서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베스터의 영역에서 잘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돈을 벌 줄 아는 능력이 인베스터의 영역에 있다면 훨씬 더 근로자의 영역, 이의 영역에서 B로 혹시나 사업의 영역으로 넘어가시더라도 인베스터에서 버는 수입을 또 B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겠고요. 여러모로 장점이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 7살 아들, 5살 딸이 있는데요. 저는 사교육은 본인이 정말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그것들만 조금 시켜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예 시키지 않을 생각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학교 다닐 때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우리나라에서 꽤나 좋은 대학에 가고 그 다음에 또 졸업해서 제일 좋은 삼성전자에 아마 취업을 한번 해봤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이 경우도 정말 베스트 케이스고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E에 해당합니다. 엠플로이에 해당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고 저처럼 나이를 먹고 월급이 오르고 하겠지만 결국에 좀 세게 표현하면 삼성전자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부속과 교체될 수 있겠죠. 또 오래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속이 될 수 있어요. 나이를 먹게 되면 그죠? 그러면 아예 삼성전자라는 기기에서 제외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이제 가라, 저 부속은 갈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평생을 들여서 부속으로 일해왔는데 갈아버리면 부속인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동일하게 한 배를 탈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내가 사는 거죠. 주주가 되는 겁니다. 물론 비중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는데 그의 부의 증식 속도와 내 속도를 맞출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나 그것은 바로 테슬라 주식을 사는 거죠. 자본주의의 정말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중이 기업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주식을 삼으로써 말이죠. 아이의 사교육비만큼을 차라리 삼성전자나 애플, 구글, 테슬라 같은 기업의 주식을 사주면서 모아간다면 매달 뭐 30만 원, 50만 원씩 사교육을 해줄 것만큼의 금액을 차라리 아이 보고 너가 원하는 거 하라고 하고 그 금액만큼을 주식을 사서 모아준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커서 주식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잡힐 때쯤 모아왔던 주식을 보여주면서 함께 이것을 공부하면서 투자를 해나가신다면 아이는 분명히 사회와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를 훨씬 빨리 일찍 알 수 있게 되고 사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고 사람 너머의 사람의 심리도 배울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자기만의 룰도 아마 만들어 나가고 그 룰들을 계속 개선하고 고치면서 조금 더 자기한테 적합한 식으로 체화시킬 수 있겠죠. 그것이 부자가 아닌 아빠인 제가 물려줄 수 있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직 7살, 5살 꼬맹이지만요. 굳이 뭐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물론 가면 더 좋겠습니다만 좋죠. 좋은 대학에 간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롯데월드 가면은 프리패스 있잖아요. 돈 조금 뭐 10얼마 주면은 이제 기다리지 않고 손목에 뭐 딱 차고서 샥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인생 전체에 걸쳐서 프리미엄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뭐 굳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경제를 이해하고 주식의 주주가 돼서 20대의 어린 나이에 3, 4억 수준의 주식을 보유하고 이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으로 용돈도 쓰고 또 경제신문하고 당연히 친해졌겠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먼저 깨닫게 된다면 단지 국영수에 목을 매가지고 일반적인 노멀 루트 제가 말했던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입사해서 사원이 되고 하는 그때의 20대의 모습보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때의 나이가 된 20대의 나이가 된 저희 아이가 저한테 더 고마워하지 않을까 아빠가 현명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직접 해보려고요. 요거 뭐 제 인생을 인생의 시간을 거는 또 하나의 실험이 되겠네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미니스타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사실 실험이거든요. 과연 꾸준하게 이렇게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라는데, 다들 뭐 데이터를 통해 백테스팅은 해보시겠지만 실제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해보고 있는데 이 아이에 대한 교육 문제도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진짜 해봐야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